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 문제 그리고 앞으로 예정된 트럼프 김정은 회담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미국에서는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국무장관으로 내정된 현 CIA 부장 폼페오 씨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된 존 볼턴 씨인데, 정의용 안보실장이 볼턴 전 대사, 전 유엔 대사, NSC 보좌관을 만나러 지금 미국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 볼턴 씨가 가장 싫어하는 한국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임동원 전 국정원장입니다. 존 볼턴 씨는 자신이 쓴 회고로 항복은 정책이 아니다 라는 책에서 임동원 씨를 평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북한 정권을 위한 변명가이다. 어폴로지스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변명가다. 아주 경멸적인 표현을 썼는데, 그런데 그 임동원 씨가 오늘 청와대에 등장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02년, 2007년 두 차례 평양 회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로 구성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 자문단과 오찬 간담회를 열었는데, 여기에 좌장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임동원 전 국정원장입니다. 임동원 씨는 오늘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즉, 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과 같은 맥락이다.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이 며칠 전에 한 발언,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상기시키면서 이 발언엔 김대중 정부가 화해 협력 정책을 통해서 남북이 평화 공존하며 서로 오고가고 돕고 나누며 정치적 통일은 되지 않았지만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통일이 된 것과 비슷한 사실상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만약 이 말이 맞다면, 즉 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김대중 정권의 대북 정책과 같은 맥락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한국은 암담합니다. 실패한 김대중 대북 정책을 현 정부가 이어받는다는 뜻이죠. 김대중의 대북 정책은 왜 실패했느냐? 북한의 핵 문제를 다루지 않아서 실패했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하는 것을 사실상 지원했습니다. 김정일과 만나기 위해서 현대그룹을 앞세워가지고 4억 5천만 달러를 현금을 북한에 불법으로 보냈습니다. 이때 이 송금에 가담한 사람이 바로 국정원이었습니다. 간첩 잡는 국정원이 간첩 수개의 비밀 계좌로, 해외 비밀 계좌로 2억 달러를 보내는 심부름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국정원의 영혼이 망가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 놓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이 김대중 정책을 이어받는 것이다. 아마 문 대통령이 화를 냈어야 할 사안입니다. 실패한 정책을 개선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임동원 씨의 회고록이 있습니다. 피스메이커라는 회고를 읽어보면은 그 내용이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느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임동원 씨의 회고록에. 미국이 핵 의혹을 조작, 제네바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2002년에 북한이 미국 대표단 앞에서 우리가 우라늄 농축
통한 핵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자백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제네바 협정이 파기된 거죠. 제네바 협정을 파기한 것은 북한 노동당 정권입니다. 핵 개발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핵 개발하고 또 그것을 미국 앞에서 공개적으로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미국이 핵 의혹을 조작, 제네바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핵 의혹을 조작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의 불법 비밀 핵 개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없는데도 미국이 조작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제네바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책임이 북한에 있는데 미국에 있는 것처럼 뒤집어 씌웁니다. 이중으로 지금 잘못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볼턴 씨는 거의 회고록에서 북한 정권의 진짜 변명가다라고 임동원 씨에 대한 모독적 표현을 했습니다. 이 2007년 11월에 나온 항복은 선택이 아니다라는 이 존 볼턴 씨의 이 회고록에는 이 우라늄 농축 관련 미국과 북한의 갈등을 이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은 2002년 여름에 북한이 파키스탄 칸 박사의 도움을 받아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다는 확정을 잡았습니다. 2002년 10월 3일 이 증거를 가지고 방북한 켈리 국무부 차관보의 추궁에 북한의 외교부 부상 김계관은 반북 세력의 조작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강석주 제1부상이 나타나더니 켈리 특사에게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 요지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추진하고 있다. 사실이다. 부시가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부르는 데 대해서 취한 조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석주는 미리 정리한 내용을 읽어가면서 이는 당과 정부의 입장에 의한 발표라고 몇 차례 강조를 합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미국 관리 8명은 대화록의 정확성을 확인한 뒤 워싱턴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나중에 한국과 미국에서는 북한 정권이 자신들의 불법 활동을 인정할 리가 없다면서 이는 통역의 잘못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종의 설모 있는 바보들이 등장합니다. 고농축 우라늄으로 핵폭탄을 만드는 프로그램의 존재를 인정한 북한은 제네바 합의가 금지한 불법 활동을 자백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임동원 씨는 회고록에서 미국이 핵 의혹을 조작, 제네바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것은 김정일이가 들어도 야, 그건 너무 심하게 우리를 변호해 주는 거 아니냐 하고 속으로 냉소적으로 웃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2010년에 되면은 북한이 미국의 유명한 핵 박사를 초대를 해가지고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여줍니다.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고. 임동원 씨는 자신의 이 오판에 대해서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사과와 요구를 받은 적도 없을 것입니다. 한국의 언론이나 정치인이 이런 디테일에 아주 무관심합니다. 약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중요한 것은 세부적인 데 있고 그 세부적인 데서 문제가 생기면은 큰 것이 어긋난다는 뜻인데 한국 사람들, 한국 관료들, 한국 언론 이 디테일에 약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은 켈리 팀은 2002년 10월에 평양에서 그 폭탄 발언을 듣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와가지고 방북 결과를 설명을 합니다. 임동원 씨한테도 설명해요. 이때 임동원 씨는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임동원 씨는 이들의 미국 측의 설명을 들은 뒤에 이렇게 말하였다고 볼턴 씨가 기록을 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의 과장되고 격앙된 발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는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 우린들 핵무기를 가질 수 없느냐는 식의 표현이 고농축 우라늄 계획을 시인하는 것인지 핵무기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인지 모호하다. 북한은 최고 당국자와의 회담을 통하여 일괄 타결을 바라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북한이 자백한 것을 너무 믿지 마라, 이런 식으로 훈수를 두었다는 겁니다. 이 임동원 씨는 자기 회고록에서 이 부분을 뭐라고 썼느냐. 미국의 네오콘 강경파들이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첩보를 과장 왜곡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완전히 오판을 했 거죠. 아니, 임동원 씨는 그러면은 국정원장 하면서 북한이 원하는 방식의 핵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무능을 반성하기는커녕 미국이 정보를 조작을 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 자문역을 맡고 나서 가지고 실패한 김대중의 햇볕 정책을 이 정권이 개성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계가 거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010년이 되면은 케크 박사한테 북한이 고의로 영변에 만들어 놓은 이 아주 대규모 우라늄 용축 시설을 공개를 합니다. 보여줍니다. 보여주는 의도는 우리가 지금 우라늄 방식에 의한 핵폭탄을 만들고 있으니까 미국이 함부로 덤비지 말라, 그런 뜻이겠죠. 국정원이 2013년에 공개한 노무현 김정일 대화록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김정일이가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임동원 선생 건강하지요? 김만복 전 원장이 예, 건강합니다. 김정일이가 임동원 씨의 안부를 묻습니다. 안부를. 2012년 12월 5일 부산역 광장에서 국민행동본부 주최로 NLL 반역 규탄 집회가 열렸는데, 이때 김진호 전 합참의장이 등장해가지고 미리 선 원고를 가지고 자기가 지켜본 임동원 전 국정원장의 3가지 수상한 행적을 폭로합니다. 그걸 제가 적어 놓았어요. 뭐라고 하느냐. 첫 번째로 임동원 씨는 정책 간담회에서 북한이 군사력을 증강하는 이유는 주한미군의 전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력 보강이므로 주한미군을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역할 변경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고 김진호 씨가 폭로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개발하고 군사력 증강하는 책임을 주한미군에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역할을 변경해야 된다. 주한미군이 지금처럼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 태도를 취하지 않고 남북 간에 중립하는 일종의 평화유지군으로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1998년 6월 북한의 잠수정이 동해안에 침투 후 북상하다가 우리 어망에 걸려 우리 해군이 잠수정을 납포 예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청와대에서는 김진호 씨의 주장입니다. 북한의 잠수정이 훈련 중 기관 고장으로 표기했을 가능성 등을 언론에 거론하며 대응을 자제하도록 군에 요구하였으나 우리 군은 영해 침범으로 규정하고 잠수정을 납포 예인했는데 나중에 승무원 9명이 모두 자폭했다. 그런데도 잠수정 침투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표류해서 들어온 것처럼 임동원 씨가 당시에 청와대 안보보좌관으로 안보특보로 있을 때입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는 게 임동원의 사상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게 당시 합참의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1999년 6월 서해 NLL 북방 한계선 일대에서 북한의 경비정이 계속 NLL을 침범하니까 6월 15일 날 NLL을 넘어오는 북한 경비장의 배 꼬리를 우리 해군이 뱃머리로 들이받아 밀어내는 과정에서 북한군이
먼저 우리 경비정에 사격을 했습니다. 우리가 대응 사격을 해가지고 북한 선박 한 척이 침몰하고 4 내지 5척이 대파되고 의뢰정은 반쯤 침몰하고 해서 한 30명이 죽었어요. 이 이후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이던 당시 통일부 장관 임동원 씨는 김진호 당시 합참의장에게 격려하기는커녕 우리 군이 꼭 그렇게 뿐 할 수 없었는가라는 질책투의 질문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자위적 대응을 한 것이 무슨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김진호 당시 합참의장은 임동원 전 국정원장을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함께 공직에 몸담았을 당시의 임동원의 행적을 보면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이적 행위가 역력합니다. 더욱이 한반도 평화포럼의 또 다른 공동대표인 백낙청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반체제의 대표적 인사였던 김지아 시인이 12월 4일자 조선일보 특별기고문에서 깡통 머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포럼의 천안함 재조사 요구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명백하다고 봅니다. 합참의장 출신이 함께 같이 근무했던 임동원 씨를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 자문위원회 좌장을 맡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존 볼턴이라는 아주 사나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안보보좌관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왜 이 순간 이 시점에서 쓰느냐. 물론 임동원 씨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김정은이죠. 김정은이 좋아하고 볼턴이 싫어하는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이 굳이 자문위원의 좌장으로 쓸 필요가 있을지. 여기 또 하나 임동원 씨의 이상한 행적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피스메이커라는 회고록에는 474페이지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거 임동원 회고록입니다. 8.15 이산가족 교환 방문 후 9월 초 우리 정부는 화해의 상징으로 북한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비전향 장기수 63명 전원을 판문점을 통해 무조건 송환했다. 분단 피해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성숙한 자세를 과시한 것이다. 참 문제가 많습니다. 자, 63명을 보내준 것이 분단 피해자랍니다. 이 사람들은 난파간첩 그리고 무장 게릴라 출신들입니다. 그게 인권 문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면 분단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한다면 63명 보내주었으니까 억류하고 있는 국군포로 보내라는 이야기를 해야 분단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분단 피해자의 인권이 아니라 난파 간첩의 인권을 존중하는 거 아닙니까? 임동원 씨 이야기가 이렇게 또 계속됩니다. 당연히 냉전 수구 세력의 송환 반대와 방해가 극심했는데 이들은 가치관의 혼란 우려, 북측의 체제 선전에 이용당할 우려 등을 들먹이며 탈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와 연계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송환 반대 여론을 조성했다. 7년 전 이인모 노인을 비롯한 비전향 장기수 송환을 반대할 때 들고 나온 논리를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탈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와 연계시켜야 한다는 것이 이게 냉전 수구 세력의 송환 반대라는 겁니다. 이걸 냉전 수구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말해서 저 같은 사람을 냉전 수구 세력이라고 본 거죠. 그렇다면 임동원 씨는 무슨 세력이 됩니까, 이거? 무슨 세력이 됩니까? 국군포로를 보내라. 비전향 장교수 보내줄 테니까 국군포로 보내라는 요구를 해야 된다는 사람들을 냉전 수구 세력으로 본다면은 임동원 씨는 임동원 씨의 국적과 사상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거죠. 공직자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당시 김정일이한테 충성을 바치는 63명의 비전형 장교수를 보내주었다면 당연히 북한이 불법 응용하고 있는 국군포로를 돌려달라는 요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요구하라는 이 애국 세력을 이렇게 모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임동원 씨는 군 출신이에요. 군 출신입니다. 믿겨지십니까? 이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게 믿겨지십니까? 더구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북한 편에 서가지고 북한한테 유리하도록 북한이 원하지 않을 정도로까지 북한을 변호하는, 북한이 우리가 우라늄 농축으로 핵개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도 아니 그것은 미국이 잘못 들었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해주는, 그래서 볼턴 씨로부터 진짜 북한을 위한 변명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모욕적인 언급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또 남북관계 속에서 등장했습니다. 굉장히 불길합니다. 국민들에게도 불길하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불길한 징조입니다. 임동원 씨가 가자는 쪽으로 가면은 한국도 불행해질 뿐 아니라 대통령이 불행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김대중 정부가 북송해준 63명 중에는 말이죠. 63명 중에는 누가 들어있었느냐. 일본인을 납치해가지고 일본 정부가 국제 수배를 했던 신광수란 사람, 일본인을 납치해간 하라 다다하키란 사람을 납치해간 신광수까지도 우리 정부가 북한으로 보내줬습니다. 말하자면 납치 범죄자, 확실한 일본인 납치 범죄자까지도 북한으로 보내줬어요. 이 신광수에게 일본인을 납치하라고 지령한 사람은 김정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의 테러, 범죄를 증거를 인멸해 준 것이죠. 인멸해 준 것입니다. 여기에 관계한 사람이 임동원 씨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외국인 납치자, 내가 납치했다고 자백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까지 북한으로 보내가지고 증거를 인멸시켜 주었다. 나중에 김정일이가 그때 신광수가 납치해간 일본인 하라 다다키 우리가 데리고 왔던 게 맞다. 그러나 죽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납치 사실을 스스로 또 인정을 했습니다. 이 임동원 씨의 피스메이커에는 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임동원 씨 회고록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부시 대통령은 북을 악의 축이요 선제 핵 공격의 대상이라며 위협하고 핵 의혹을 조작해 제네바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미국은 국제기구까지 동원해 북측을 압박하고 상무회담을 기피하며 북한이 핵 문제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런 워싱턴의 네오콘들의 방해 책동에 맞서 우리 민족은 힘을 합쳐 지뢰를 제거하고 평화회랑 건설을 위해 매진했던 일을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이거는 북한 노동당원이 써야 될 글입니다. 완전히 미국을 비난하고 북한 정권을 편들고 그리고 남한의 친북 세력을 편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실을 조작해가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미국이 핵 의혹을 조작해가지고 제네바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국제기구까지 동원해 북측을 압박했다. 네오콘들의 방해 책동을 했다. 그런데도 우리 민족은 힘을 합쳐 지뢰를 제거하고 평화회랑 건설을 위해 매진했다. 아니 이렇게 하는 사이에 바로 이런 사이에 2002년 6월 29일 서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NLL을 넘어온 북한 경비정이 참수리호를 격침시켜서 6명을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임동원 씨 눈에는 아름다운 추억인 모양이죠. 우리 민족이 힘을 합쳐 아름다운 추억을 만든 게 참수리호 격침입니까? 이 임동원 씨의 영향을 받았는지 보고를 받았는지 김대중 전 대통령 퇴임한 이후에 2007년 프랑스의 르몽드와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북한이 우라늄 방식의 핵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귀신이 고칼 노릇이죠.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수십 개의 핵폭탄은 거의 대부분이 우라늄 방식으로 만든 겁니다. 우라늄 농축 방식으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좋게 판단하면 정보를 오판했던 사람이, 또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정보를 조작했던 사람이, 북한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보를 조작했던 사람이, 주한미군의 성격을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리고 국군 포로를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냉전 수구 세력의 책동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지금 남북 관계 속에서 다시 등장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자문역을 하고 있다. 자문역을 하고 있다. 는 점을 국민들이 알고 지켜보면서 감시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